안녕하세요. 2026년 1월 17일자 마켓 코멘트 앤 트레이딩 팁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CLES, NQ, 비트코인, 이더리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실 차트 먼저 보실까요? 실 차트죠? 지난주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그리고 나서 이때만 해도 이제 이란 관련된 이야기들 나오기 시작했었고, 그래서 59.74까지 찍고, 실제로 59.77까지, 그래서 60달러 아래에서 마감됐었고, 월요일에도 60달러 직전까지 갔다가 내려오는데, 이제 수요일 이때 이제 이란 관련된 그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면서 조만간 미국에서 이란에 대한 공격을 시작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실제로 수요일에는 카타르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 이제 그 이베큐에이션이 좀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관련들이 있었지만 목요일에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참수형이 없고 그런 거 좋다 이런 식으로 돌려서 얘기하면서 이란에 대한 공격을 안 할 것 같은 제스처를 취했죠. 그리고 나서 거의 3달러 가까이 떨어졌었죠. 여기 15분봉 보시면 62.36에서 여기 저점이 62.36에서 59.19니까 60 잡고 62.36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59.19니까 3달러 이상 떨어진 거죠. 네. 3달러 한 13? 이 정도 떨어진 건가요? 네. 그 정도 떨어졌는데.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란에서 또 영공 봉쇄령 막 떨어지고 그러면서 또 갑자기 분위기가 안 좋고 이란이 먼저 공격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됐다가 이제 다시 잦아들고 그러면서 이제 목요일 현지 시간으로는 수요일 오후 이제 한국 시간으로는 목요일 아침부터 이제 잦아들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워낙 매크로 내지는 국제정세 영향을 많이 받은 거라서 이걸 기술 분석으로 어떻게 설명을 하는 건 불가능하죠.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어디까지 갈 것이다, 어디쯤까지 멈출 것이다, 이런 정도였는데 제가 이때쯤이었나요? 전주에나 전전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과의 전쟁이 벌어진다면 이 위쪽으로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이란의 석유 수출 자체가 스톱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란 국내에, 여러 가지 이슈들은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적인 요인이 없고 그거에 따른 경제 제재가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이란의 원유 수출 정도가 계속 유지된다고 했을 때에 페어하다는 말은 좀 이상하지만 페어한 국제 유가의 레벨은 58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58까지 내려오지 않은 이유는 아직 이란 관련된 전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쟁이 사실 벌어진다, 하게 되면 군사 작전이 벌어진다, 이런 가정하에서 올라가려면 더 올라가겠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점을 58, 그리고 거기에 이제 다른 요인들이 내려오면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래서 58 정도가 페어하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한 1달러 정도 수준에까지 지금 내려온 거다. 그러니까 군사 공격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서 어떻게까지 내려온 거죠? 이 파란 게 뭐였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이런 식의 트렌드 라인도 이제 그려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것도 가능해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다시 내려왔다고 해도 다시 안 올라간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떨어진다고 해도 58에선 일단 버틸 거예요. 그 정도의 레벨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뭐 10월 이후에 계속 뭐 10월 이후에 이 데일리 볼러틸리티가 많이 줄어들고 1달러, 2달러만 계속 이런 모습 보이면서 여기에서 60, 59, 58, 57 이런 식으로 해놨죠. 그런데 이제 데일리 볼러틸리티가 2달러, 3달러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60, 59, 58 이런 식의 분석은 크게 의미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 놓은 이유는 아직도 보시다시피 목요일 같은 경우에도 2달러 이상의 움직임을 보였지만 60달러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아직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제로제로에 해당되는 뭐 61.00, 60.00 하는 건 제로제로에 해당되는 레벨들이 아직도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상한선을 말씀을 드릴 때 이 61달러랑 55달러 이 레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레인지라고 말씀드렸죠. 수요일에 미군의 공격이 임박했다는 얘기 나오면서 이걸 뚫고 올라갔지만 여전히 걸쳐 있죠. 이게 완전히 돌파가 된 게 아니죠. 그리고 나서 목요일 날 61달러 밑으로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거 보시면 제가 왜 55와 61을 레인지를 뒀는지가 나오고, 그리고 그 레인지의 중심이 58이죠. 네, 그래서 58을 기준으로 플러스 3, 마이너스 3이었는데 지금 일단은 페어한 레인지를 58로 보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이 레인지에 기반해서. 그래서 이 위에 고점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왜 굳이?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 올라가는 이것은 여기 있는 62.43인데 여기에 62.43이 아주 오래 전에 있었던 레벨이죠. 62.43이 얘인가요? 그죠? 얘죠? 얘? 여기 64.얘네요, 얘. 여기 있는 레벨이네. 그죠? 되게 오래된 레벨입니다. 그래서 그 레벨에 여기서도 저항받았고 여기서도 저항받은 걸로 봐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55하고 61 레인지, 그리고 58이 페어한 레벨, 그리고 전쟁 위험이 있고 뭐 서로 공격이 오가거나 하게 될 경우에는 이 위쪽까지 보되 62.43, 62.95, 64.36 이런 레벨들을 잘 체크를 하셨다가 이런 레벨들에서 저항받고 한다는 거, 그런 것만 잘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에 있었던 이런 핑크색으로 해놓은 이렇게 뭐 일시적으로 있었던 레인지들의 상한선, 하한선도 당연히 중요하겠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뭐 이렇게 전쟁이나 더 오른다면 66.03 요 레벨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제로제로에 근접한 레벨이라고 보시면 이 올라가는 와중에서도 64, 65, 60 이런 식으로 제로제로 레벨들도 체크해 가면서 저항선을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다음 주는 어떻게 될까요? 이란 문제가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란 내부에 있는 것에 대한 해결책을 국제사회가 바라고 있는데, 그게 군사적인 것이든 경제제재건 어떤 식으로는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식의 그 외부의 간섭이 현재 이란 정부가 원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그렇게 외부의 간섭, 뭐 내정 간섭이라고 하죠. 내정 간섭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조치들이 취해진다고 하면은 그거를 비난을 하면서 내부에 있는 그 시위나 이런 사람들을 첩자로 몰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만약에 미국이 이번에 공격을 단행을 했다고 했으면 오히려 이란은 그 정부는 그거를 빌미로 우리가 외세에 다 같이 뭉쳐서 해야 된다. 배신자들을 처단해라. 뭐 이런 식으로 더 명분을 세워주게 되는 가능성이 컸었는데 그게 뭐 의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한 상황은 피해간 걸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란에 대한 어떤 군사적 공격을 트럼프 대통령이 내지는 미군이 감행하기는 지금 현재 쉽지 않아 보인다 정도가 제가 며칠 전에 페이스북이랑 텔레그램 채널에 비슷한 글을 하나 올렸는데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L은 이 레벨들 그리고 이 레인지 빨간색으로 표시된 레인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참고를 하셔서 트레이딩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ES죠. ES. 네, ES. 지난주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을 따라서 올라가고,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가고, 이런 모습을 보였었죠. 그리고 나서, 월요일에도, 곧 새 신고점 만들고, 또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또 신고점 만들고, 도지 만들고, 지금 도지가 월요일, 화요일 둘 다 도지고, 수요일 날 좀 빠졌었죠? 많이 빠졌다가, 다시 이 트렌드 라인, 패러렐 채널의 하한선 안쪽으로 들어가고, 금요일에 도지 만들면서 인사이드 바, 이 전일 저점이, 금일 저점보다 낮고, 전일 고점이 금일 고점보다 높은 이런 상황을 이제 인사이드 바라고 얘기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인사이드 바 상황이 내버렸죠. 그 얘기는 전일 고저보다 금일 고저가 낮다는 그 사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 금요일 종가만 놓고 보면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클리를 이렇게 보시면 전일보다 전주죠. 여기 전주보다 떨어졌죠. 네, 그래서 뭐 미세한 하락인데도 신고점을 만들고 도지를 만든 상황이라고 주봉에서는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일봉을 보시면 뭐 일봉도 마찬가지 월요일 날 하고 화요일 날도 신고점 만들었다가 떨어지고 그러다가 목요일 날 다시 양봉 만들었지만 제한적이었고, 그리고 금요일에 인사이드만 만드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냉정하게 따지면 이 트렌드 라인에 를 꺾어서 내려오지 못하고 그대로 그 안쪽에 머무르는 모습을 보였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에 있는 이 패러렐 채널에도 닿지 못한 채로 저항을 받고 밑으로 밀려 내려온 상황이긴 하죠. 그래서 이 레인지를 이렇게 따라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그렸던 새로운 트렌드 라인을 이렇게 따라서 올라가고 해서 이걸 이렇게 따라서 올라가겠구나,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었던 이 패러렐 채널의 상한선과 패러렐 라인이라고 하죠. 패러렐 라인이라고 하겠습니다. 패러렐 라인과 이 트렌드 라인의 삼각형에서 이렇게 좁게 올라가다가 이 트렌드 라인이 브레이킹이 됐고, 그게 결국은 금요일에 컨펌이 된 상황입니다. 물론 이게 강력한 지지선이긴 하지만 일단 여기서 저항을 받고 이 트렌드가 깨졌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사이드로 레인지 무브로 횡보로 갈지는 좀 두고 봐야겠지만, 그리고 이 트렌드 라인이 깨질지도 두고 봐야겠지만, 일단은 브레이킹이 되면서 뭔가 이렇게 힘차게 밀고 올라가던 건 일단은 꺾였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 다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에 어떻게 될지를 좀 지켜보고, 다음 주 월요일은 휴장이죠. 그래서 화요일날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되겠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CPI가 나왔었죠. 그죠? CPI가 나왔는데, CPI, 제가, 텔레그램 채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여기 그냥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CPI가 나왔는데, MOM도 expected대로 나왔고, 코어 CPI MOM이 조금 적게 나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YOY가 크게 움직이질 않았죠. 이게 크게 움직이지 않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이거보다 넘으면 더 안 좋겠지만, 이게 점점점 내려가는 식의 어떤 패턴을 보여줘야 그나마 FOMC에서 기준금리를 내릴 여지가 생기는데, 노동시장도 안 좋고, 인플레이션도 딱히 내려오는 분위기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프리비어스 2.7, 2.7, 2.6, 2.6인데, 이게 또 내용 자체도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자세한 내용, 여기 밝혀진 내용을 봐도, 개솔린 떨어지는 것 때문에 떨어졌지 딱히 뭔가 더 전반적으로 이렇게 슉 내려간다는 느낌이 있는 게 아니고, 중고차 가격만 확 내려가는 바람에 겨우겨우 MOM이 살아남았지, 그게 없었으면 또 딱히 CPI가 좋게 나왔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화요일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올랐지만 그 다음에 바로 빠져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다른 이제 개별 섹터들 간에 칩은 되게 좋았죠. 반도체 쪽은 좋았는데, 반도체 쪽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좀 밀리는 느낌이 강했었던 한 주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ES 같은 경우에는 새 신고점, 역사적 신고점을 계속 만들면서 뭔가 계속 꾸준히 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화수목이 그렇게 좋지 않았고, 수목금이 별로 좋지 않았고, 다음 주에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이 7천 레벨을 다시 뚫고 올라갈 수 있는지가 결정되지, 다시 그렇지 않으면 7천 레벨 밑으로 밀려서 이 6,900, 6,800까지도 밀릴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률은 반반이고, 일단 이 저항선, 이 지지선을 뚫을 수 있을 것인지를 좀 볼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ES는 이 정도로 정리할게요. 다음에 NQ죠. 네, NQ는 이렇게 딱 봐도 사실 NQ가 ES가는 이 10월 30일 고점을 뚫고 올라가서 여기서 놀고 있는데, NQ는 거기까지 못 올라가고 지금 12월 5일 이 레인지에서 지금 걸쳐서 계속 여기서 밀리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보시다시피 데일리 볼라틸리티는 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라간다가 밀려 내려오고, 올라가나 싶었다가 밀려 내려오고, 여기서 확 밀려 내려와서 저 밑으로 내려갈 뻔하다가 그나마 다시 올라오고, 그래서 이 25868하고 25570 이 사이에서 이렇게 지금 여기서 놀고 있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더 치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더 여기서 밀려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 그리고 장이 시작하면 밀렸다가 중반쯤에 다시 오르고 하는 그런 식의 좀 변동성을 많이 보이는, 그래서 방향을 위로 할지 아래로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여기선 딱히 다른 이야기를 드릴 게 없어요. 근데 여전히 여기도 비슷하게 횡보인 것 같지만 횡보가 아니고 계속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고 있었죠.
위에는 삼각형처럼 위에는 막혀 있지만 아래에는 저점, 그래서 저점을 다시 올리고 또 저점을 올리고 해야 되는데 안 된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서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은 브레이크가 됐죠. 아까 ES랑 되게 비슷한 트렌드 라인인데.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트렌드 라인은 아직 걸쳐 있지만 보시다시피 니들이 위쪽 걸려 있어서 이게 실질적으로는 이 트렌드 라인도 좀 밀리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얘를 다시 그려주면 얘를 이걸로 그럼 그리지 말고 얘로 그려볼까 했을 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트렌드 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는데 얘도 이런 분위기면은 깨지겠죠. 그냥 요 좁은 영역을 계속 유지만 한다고 해도 깨집니다. 다음 주까지는 아니겠죠. 그 다음 주 정도에 깨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서 뭐 횡보 아닌 횡보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고점은 조금씩 뚫은 것처럼 보이지만 막혀 있고 저점에서 이렇게 끌어올렸는데 이제 그게 거의 다 만나는 상황이 돼버려서 이 다음 주쯤에는 이 25868 레벨을 벗어날 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 밀려 내려올지를 판가름하는 주가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움직임을 보시고 앵큐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가늠을 하셔야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고점은 행보고 저점은 상승이기 때문에 이제 갈 때까지 갔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앵큐는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비트코인이네요. 비트코인은 지난주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이 파란색 레인지에서 밀려서 내려와서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밀려 내려올 것이냐인데 결국은 지지받고 올라갔지만 파란색 월요일만 해도 그리고 화요일은 이 파란색 레인지를 벗어났죠. 그리고 이 밑에서 내려오는 이 빨간색 레인지 그 다운 트렌드 라인 요거 중요한 다운 트렌드 라인이었는데 요거에서 뭐 저항을 받나 싶었는데 일단 걸쳐 있긴 했지만 저항을 받았다고 얘기하면 조금 애매한 상황이죠. 그 수요일 목요일이 그리고 심지어 수요일에는 여기서 그 레인지의 상한선이 지지선으로 작용을 해서 다시 올라갔고 뭐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생서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간 상황인데 이렇게만 놓고 보면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여기서 뜬금없이 여기에서 저항을 받은 거죠.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비트코인이 이제 메인 그 마켓 리더가 아니에요. 이더리움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이게 뭔가 이더리움에서 여기서 저항을 받았나 하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죠. 그래서 이따가 이더리움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더리움의 저항을 받아서 이더리움과 코릴레이션을 해서 밀린 겁니다. 그런데 그나마 조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비트코인의 이 상한선이 지지받고 지지받은 것이 작용을 해서 일단 금요일은 일시적으로나마 비트코인이 장을 리드해서 이 지지선 리드가 비트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셔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두 개를 같이 보시면서 비트코인이 리던지 비트코인이 장을 리딩하고 있는지 이더리움이 장을 리딩을 하고 있는 건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무슨 따로 트렌드 라인을 그려주기는 애매한데 일단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트렌드 라인 하나는 그려줘도 될 것 같습니다. 내려올 때 여기서 이제 지지받는지 안 받는지 봐야 되니까요. 물론 이 파란색 레인지 무브가 있어서 얘가 이거 그리는 거 맞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첫 번째 트렌드 라인은 그려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중간에서 그려지는 않지만 그리고 여기는 얘네들 좀 지울게요. 지저분해서. 이런 애들 지워주겠습니다. 예.
여기서도 레인지 무브 시작하니까 여기 이렇게 이런 걸 그려줬는데 이제 뭐 필요가 없어졌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트렌드 라인 하나 새로 그려줬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트렌드 라인은 그려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다운 트렌드 라인도 안 그려줍니다. 이거 아니에요. 네. 오히려 전에 있었던 이 트렌드 라인이 죽었었는데 얘가 뭔가 역할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은 전에 있었던 걸 하나 그려주고요. 여기에서 여기를 연결하지 말라는 거지 여기에 있었던 트렌드 라인의 연장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올라오면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서 저항을 받을 것인지를 봤었어야 되는데 뭐 그렇게까지 닿지를 못했죠. 그런 상황에서 토요일 일요일에 과연 다시 이 파란색 레인지 안쪽으로 들어올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지지받고 올라갈지 토요일 일요일 좀 보시고 뭐 월요일에 갑자기 또 확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정도로 비트코인은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이더리움이죠. 이더리움. 제가 말씀드린,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 빨간색, 지난주가 아니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이 빨간색 레인지, 이 레인지에서 이렇게, 못 올라가고 있었는데, 월화, 다시 중간으로 왔다가, 월화 지나고, 화요일에 축 치고 올라가서 저항을 받고 밀렸어요. 그리고 수요일도 올라가다가 밀리고, 금요일에 저항받고 내려왔고, 결국, 목요일에 그리고 금요일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왜 수요일 목요일에 비트코인이 거기에서 중간에서 멀뚱하게 그냥 다시 밀렸는지 왜 그랬는지가 이더리움과의 콜릴레이션으로 지금 설명이 되는 상황입니다. 뭐 여기서는 이렇게 트렌드 라인 그려주는 거 의미 없어 보이고요. 그죠? 위에서 내리는 것도 이제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왜냐면 이게 레인지, 처음으로 이 밑에서 이 레인지에 올라온 거니까. 그리고, 네, 뭐 없습니다. 그래서,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특별히 매크로 이런 것도 없는 것 같고, 골드가 막, 골드, 실버, 뭐, HG, 뭐, 이런 것들, 뭐, 이따가 제가 그, 아우트로에서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습니다만 이더리움이나 크립토도 지금 그 원래 있었던 뭐라 그러죠? 컨벤셔널이라고 해야 되나? 그 원래 있었던 마켓들, 고전 마켓들 그런 마켓들의 어떤 상관관계들 예를 들어서 그 채권 시장이 돈이 빠지면 그 채권 시장에 있던 돈들이 커모디티 시장으로 넘어가죠. 그 상품 시장으로. 그래서 지금 그런데 그 상품 시장 같은 경우에도 그 굉장히 볼라틸리티가 크고 뭐 금, 은, 구리, 플래티넘, 팔라디움 다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그 변동성이 완전히 거기는 지금 도박판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 AI 버블 얘기 나오면서 그쪽에서 자금이 좀 빠져나왔어요. 그 빠져나온 자금들이 이제 그쪽으로 옮아가면서 이제 거기에 있는 투기 시장으로 넘어갔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 거에 영향이 크립토 커런시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뭐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크립토 커런시 특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뭐 얼터너티브 골드 금의 어떤 그 얼터너티브로서의 역할을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죠. 금융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원래 금이랑 그런 상품 시장이 오르게 되면 크립토 커런시도 좀 오르는 게 패턴이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패턴이 깨졌죠. 크립토 커런시 자체에 대한 뭐 ETF도 있던 것들이 없어지기도 하고 뭐 마이크로 스트래터지 같은 경우에는 그 투자 수단으로서 그 뭐 회사가
자금 운용 수단으로서 뭐 크립토를 이용을 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위험성들 때문에 크립토 커런시에 새로운 자금들이 유입이 안 되고 하는 뭐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크립토 커런시들도 그 어떤 골드 얼터너티브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나마 이번 주에는 좀 그런 부분들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석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오른 이유는 일단 그런 건데, 그게 과연 지속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서 보시면 이더리움에서 여기서 저항을 받아서 밀릴 때 비트코인이 같이 밀리는 걸 보면 비트코인만 혼자서 이렇게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라는 거를 보여준 거고요. 그래서 어떤 크립토 커런시 전반에 대한 그 호의적인 뉴스, 뭐 상승 모멘텀 그런 게 생기지 않는 한은 이더리움이 이렇게 밀려서 내려와서 이 레인지에 갇혀 있으면 비트코인 혼자서 날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 두 종목이 그렇게 크게 오르지를 못하면 다른 크립토 커런시들도 뭐 일시적으로는 오를 수 있겠지만 그렇게 쉽게 움직일 수 있지 못한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하셔서 짧게 뭐 여기서 롱 숏에서 내려와서 여기서 롱하면 올라가고 뭐 이런 식의 트레이딩이 아닌 이상 지금은 뭔가 크립토 커런시 마켓에서의 롱텀 트레이딩은 좀 자제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롱텀으로 뭐 전망이 없어요 이런 뜻이 아니라 아직은 그 리스크가 좀 있는 상황이다. 다시 이게 상승 전환할 때까지는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다.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닌 것 같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도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상품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채권 시장에 들어와 있었던 돈들이 좀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많이 나갔다기보다는 다시 들어와야 될 돈이 못 들어오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장기 금리가 쉽게 떨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금리가 떨어져야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뭐 이런 얘기일 수도 있는데, 채권 시장의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이자 수익률이 오르죠. 이자 수익률이 오르고, 채권 사겠다는 사람들이 채권 가치가 높구나 해서 채권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이 오르고, 그러면 금리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금리가 떨어져야 되는 상황이지요. 왜냐하면 기준금리가 내려왔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준금리가 내려와서 단기금리는 잘 그거에 맞춰서 내려왔는데 장기금리는 오히려 튀어오르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장기금리 쪽으로 가야 되는 그 돈들이 장기금리보다는 다른 상품이나 이쪽 투기성 자금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AI 때문에 구리도 많이 쓸 거예요, 실버도 많이 쓸 거예요, 골드도 많이 쓸 거예요 하면서 그래서 상품 가격이 오른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메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 상품으로 나오는 그러한 상품 선물들이 실제로 딜리버리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확 튀어오르지 않았어요. 가격만 올랐지. 그래서 지금 그리고 그렇게 되는 상품들이 앞으로 수요가 폭발할 것이기 때문에 미리 사재기를 해놓자라고 하는 그런 투기들도 있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투기들은 아직도 벌어지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앞으로는 오를 거라는 전망을 할 수 있죠. 뭐
여러 가지 데이터 센터 짓고 그러는 투자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그 구리는 어디서 와요? 그 골드는 어디서 와요? 왜냐면 칩 같은 거나 기판 같은 데 골드가 들어가니까. 실버는 어떻게 해요? 뭐 실버는 그런 식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크지 않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한번 필터링을 해서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제시하는 자료들 다 맞아요. 근데 그런 얘기들은 전에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오른 가격이 실제로, 그 상품이 필요할 때 그 가격을 유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떨어지는 가격에서 거래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드려야 될 말씀은 뭐 이란 관련된 뉴스들은 아직 그 미국의 군사 작전이 완전히 취소가 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서 한 80% 이상은 미군의 군사 작전은 없는 걸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나머지 20%가 이란 정부나 무슨 어떤 돌발 사태 때문에 실현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크지 않다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 매매 강의는 시청자가 없어서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6기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고 다음 기회에 또 제가 좀 더 홍보를 해서 수강생들이 많이 계시면 그때 다시 6기를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6기는 없어졌고요. 그래서 뭐 토요일에 제가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어차피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뭐 한편으로는 아쉽지만 한편으로는 좋기도 하네요. 그러면 저는 내일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동영상만 보시는 부분은 다음 주에 뵐 수 있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